오늘은 주역 강의 9일차로 지난 시간에 10천간에 이어서 12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역은 그야말로 아무나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듣다 오고 안 오고, 두 번 듣다 안 오고, 반년 듣다 안 오고, 그런 경험을 내가 했어요. 그래서 역시 어려운 내용이고 또 재미가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알면 아주 좋은, 즐거운, 신명나는 글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10천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주역은 첫 번째로 천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10천간이죠. 이 10천간은 하늘의 운, 오운의 음양합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는 땅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땅에 대해서는 12지지인데 10천간에 오운에 플러스 일기가 더해졌어요. 이거는 상화에 의해서 기운이 하나 더해가지고 6기가 된 거예요. 6기. 그래서 6기가 음양이 합의되니까 이제 12지지가 된 거죠. 12지지. 그래서 오늘은 12지지. 십이지지는 잘 알고 있지만 십이지지. 자축인 묘 진타 오이 이유수래. 이 12지지가 하늘의 운으로 보면 12운성이 있어요. 12운성. 12운성이 천문 지리에서도 알아야 하고 명리에서도 알아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2지지의 의미를 모르면 주역을 강의를 들어도 잘 몰라요. 주역은 천문지리 인사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만 변통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신도와 연결이 돼야 뜻대로 변통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자의 의미는 첫 번째가 12지지에 처음으로 또 자는 쥐라고 그러잖아요. 쥐. 근데 이 쥐는 오행에서 수이고, 수는 만물의 근원으로 시종자를 뜻한다. 그래서 이 자는 토자, 정자 또는 원자, 전자, 인자, 이와 같이 여러 물리적으로 씨앗이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2지에서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 자는 우두머리를 뜻해요. 첫 번째. 그래서 인자하면 주인이라고 그러죠. 지난 시간에.
이 자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앞장서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난자라든지 양자라든지 또는 뭐 양성자 뭐 이와 같은 또는 돈에서도 돈 미자라는 글자가 다 이 아들 자자에서 비롯한 거죠. 근데 이 자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홀수로서 양인데 음으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음수로 나옵니다. 근데 그 음수의 근본이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이 지지에는 지장간이라는 게 있어요. 지장간. 명리에서 하늘의 입지는 십천간으로 보고 땅의 입지는 지지로 본다고 그랬죠. 근데 사람의 이치는 인원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인원. 그 인원은 또 지지에서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장간이 둘 내지 셋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 달이 10일씩 따지면 3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순, 중순, 하순 그러잖아요. 그 상순에 요 기운이 많이 있냐 아니면 중순의 기운이 있냐 아니면 하순의 기운이 있냐 해서 요 기운에 따라서 이제 표시를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세 가지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키가 처음은 초기, 그 다음에는 중기, 그 다음에는 상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상기를 다시 다를 정자 정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기가 중심이죠. 정기가 중심이야. 그래서 요 아들 자자로 따지면 정기가 어디에 있겠어요? 초기에 있겠어요? 중기에 있겠어요? 아니면 정기에 있겠어요? 요 기운이 정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개수가 정기에 있어요. 그래서 정기가 개수가 되기 때문에 이 개수는 음이잖아요. 그래서 요 자는 음수가 돼요. 자는 음수가 된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오도 그렇고 또 사와 해도 그 같은 이치로 오수가 음하고 사가 음인데 실제는 이게 양화예요. 해도 음인데 실제는 이게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수, 양수, 음양이 바뀐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기에 따라서 이 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이게 완전히 바뀌게 된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시간적으로는 0시요. 밤 12시에 0시. 그리고
목구멍이 지금 입에 말라가지고 발음이 잘 안 돼. 컨디션이 좀 요즘 안 좋아. 그래서 이 자는 머리가 큰 어린아이가 손을 뻗어갖고 이거 자신을 안고 자식을 안고 안아달라고 하는 그런 모양의 갑골 문자에서 나온 겁니다. 그 꼴값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꼴값. 그런데 이 자는 그래서 밤 12시이면서도 현이기 때문에 이 현의 정신은 또 하늘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요. 이 자는 하늘을 뜻하기도 한다. 또 방위로 말하면 북방을 뜻한다. 그리고 사람에게 붙으면 남자예요. 남자. 여자도 있지만 실제는 남자를 아들이라고 해요. 왜 아들 잡다라고 그래요. 본래 우리 언어 속에 이목구비라고 하잖아요. 이목구비. 근데 이목구비라고 하는 글자에서 제일 먼저 이 귀를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말로 이제 견문이라는 말이기는 한데, 견문이라는 것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는 이 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이 뱃속에 잉태되어가지고 태교는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라고 하는 것도 본인이 스스로 글을 보고 읽고 하는 것보다 스승에게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지지를 내가 주역에 강의하기 전에 이미 밴드에다 올려놓고 여러 번 내가 강의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본인이 직접 읽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르다 하는 이유로 다시 한번 내가 반복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는 달로 말하면 11월 달이에요. 동지월. 그래서 이 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자, 난자, 포자 또는 뭐 유전자, 이자 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전부 다 이 자에서 나온다. 근본이라는 거죠. 시종자. 근데 이 쥐는 밤을 뜻하기 때문에 사람의 명리적으로 따지면 약간 그 어두운 면이 있다. 그래서 은큼한 또는 음험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시간적으로는 아주 처음 시작을 뜻하고 그래서 이 자의 정신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글자로 말하면 숫자가 이 3획이요. 자는 한 획, 두 획, 세 획으로 3획. 그래서 이 3회수는 하나가 곧 셋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두 번째의 축의 의미죠. 축의 의미. 축은 뭐 알다시피 소를 의미하고 소는 근면하고 봉사정신이요 희생의 뜻이요 또는 성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 토는 축은 소를 뜻하여 소. 그러면서도 이 십토를 뜻합니다. 음토로서 십토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무덤을 뜻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는 지하 공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토는 토인데 이 겨울에 12월 달이기 때문에 징토 또는 동토를 뜻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일이 많은, 일복이 많다는 뜻이고, 또 인간적으로 끈기가 있는, 또 지구력이 있는, 또 야망이 있는 이런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소는 자를 대신해서 사실은 축이 주인인데, 지금은 자가 가짜 주인 노릇한다 그랬죠. 본래는 축이 하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까 자가 하늘이라고 했는데 본래는 이 소가 축이 바로 이제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축의 기운은 정적이면서 소가 아주 정적이잖아요. 순하면서도 내적으로는 그래서 야망이 있고 또 권세를 또 의미한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소의 정신으로 태어나면 뭐라 그래요? 업보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업보. 시간적으로는 새벽, 푹시를 뜻하고 이 글자로는 사획입니다. 사획. 특히 이 축은 뾰족한 수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신우수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축은 두 번째로서 아주 중요한 그런 지지죠. 세 번째, 이는 호랑이요, 동북방이요, 또는 새벽을 뜻하고, 호랑이는 산군을 뜻하며, 또 인간적으로는 권세를 뜻하고, 달로는 정월달입니다. 정월달.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입춘이요. 국가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땅이 바로 호랑이 형국이라 한반도를 상징한다. 호랑이는 위엄을 뜻하고 획수로는 11획입니다. 11성도의 상징을 뜻하죠. 그래서 이 12지지 중에 세 번째이기 때문에 선계어자하고 지벽어축한 다음에 인기여인이라. 그러므로 자는 하늘을 뜻하고 축은 땅을 뜻하고 이는 이제 사람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래세기가 되기 전에 미리 인존시대를 지향했기 때문에 우리 달력에 지금 정월달이 바로 인월이다. 호랑이의 인에 해당되는 인월이다. 또 이 인은 양목으로서 갑골문자에서는 화살 위에 관역을 나타내는 그런 부호를 더해가지고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그런 훈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는 옛날에 이제 호랑이 가죽도 필요하고 하니까 사냥을 하는 사냥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갑골문자가 이제 그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묘는 토끼죠. 당연히 토끼. 방향으로 말하면 정동쪽을 뜻하고, 하루로 말하면 해가 뜨는 일출을 상징하고, 달로 말하면 2월달이고, 이걸 중춘이라고 그러죠. 인묘진을 봄이라고 그러는데, 그 봄 중에서 가운데의 봄이라고, 그래서 이제 중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상징적으로 이 출근하는 시간을 뜻합니다. 일찍 하는 사람들은 출근하는 시간이고, 조금 늦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자들은 출근하기 위해서 이제 화장하는 시간을 요 묘시라고 그래요. 특히 이 묘는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살 방법을 궁리하는 활인지기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토끼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제 설을 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요? 수군가. 수군가를 내가 해석했었는데, 용궁에서 간에, 토끼의 간이 필요다 해가지고, 요 토끼를 잡아가잖아요. 용궁에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도수로서 등극한다고 그랬죠. 천자가 등극하는 상징을 의미한다. 그런데 후천도수가 가까워져서 이 수군과가 나와가지고 이제 용왕이 등극을 해야 되는데 말대가 돼가지고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병이. 근데 그 병이
토끼의 간을 먹어야 산다. 토끼의 간. 그러니까 이 토끼라든지 간은 똑같이 목을 상징하는 데 간도 오행에서 목을 뜻하죠. 그래서 이건 뭐다? 미래 세계는 목도로서 이루어진다는 상징으로 토끼의 간을 소위 말하는 용왕이 먹고 그런 약재로서 이제 그건 글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토끼가 위기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잖아요. 역시 활인지기란 말이에요. 활인지기. 이 묘는 음목이고 그래서 생명력이면서 그래서 이 묘자 안에다가 점을 치면 이 알람자라고 알람자가 되는 거죠. 특히 이 토끼는 귀가 가장 크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목구비의 귀를 얘기했잖아요. 귀의 정시. 제일 약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귀요. 멀리서 잡으러 오는 그 맹수를 알아차려야 되기 때문에 이 귀가 그래서 아주 제일 큰 동물이다. 특히 한반도가 아까 호랑이 상이라고 했는데 일제시대에서 한반도의 꼬리 토끼 꼬리다 이렇게 표현도 했어요. 그래서 한반도는 인묘의 모습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인과 묘는 동방의 정신으로서 똑같이 목도로 음양이다. 동방은 목도죠. 똑같이. 다만 음양이고 그래서 요 인묘는 음양의 짝이란 말이에요. 짝. 특히 이 토끼는 주역으로 말하면 진꾀라고 그러죠. 진꾀. 그래서 뇌성병력이란 뇌성이 바로 토끼를 상징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가장 약한 그런 동물인데 내적으로는 가장 강한 그런 하늘의 우레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이 바로 극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토끼는 약하기 때문에 꼬리라도 잡히면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에 꼬리가 밟힌다 아니면 꼬리가 잡힌다 그러잖아요. 꼬리가 잡히면 잡혀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토끼는 꼬리가 폐화됐어요. 그러니까 토끼 꼬리가 아주 짧아요. 그 짧은 이유가 살고자 하는 방편이에요. 자기 꼬리를 없앤 거지. 꼬리라도 잡히면 잡혀 먹으니까 꼬리만 맞아도 안 잡혀 먹으려고 이 꼬리에 길이만큼도 사는 방편으로서는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의 꼬리까지도 잘라버린 그런 소위 말하는 활인지기를 나타낸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묘가 바로 호천도수를 여는 주인공의 정신으로 알려진 거죠. 특히 미래는 해원시대이기 때문에 토끼가 해원하는 거예요. 특히 이 토끼묘자는 오획으로서 오황극도수를 뜻합니다. 주인공도수, 오황극도수. 천지인 다음에는 만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묘는 또 만물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묘까지 돼야 물생어묘가 됨으로써 이 천지가, 이 천지 자연이 만물이 다 이제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치는 이제 사상의 이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상의 이치.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가 이제 용이라 진이죠. 진. 진은 오토로서 중앙을 뜻합니다. 특히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을 중개해주는 기간이, 달로 말하면 3월달이고 특히 하늘로 말하면 이 별자리를 뜻합니다. 그 별 중에서도 우두머리 별이기 때문에 괴강성을 뜻해요. 그래서 술과 함께 진술은 괴강성이라고 그럽니다. 특히 이 용은 현실 세계에서는 있지 아니한 영적인 차원의 영물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묘까지가 만물로서 현상화된 모습이고, 이 오해 정신은 이제 영적인 차원으로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진이라고 하는 글자를 가지고서 날짜를 상징했어요. 그리고 뭐 일진이다, 또는 사람의 태어난 날짜를 갖다가 생신이다, 또 훌륭한 분이 태어난 시간을 뭐라 그래, 그 날짜를 탄신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하늘에 있는 별들도 성신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특히 풍수지리에서는 이 한문에 아주 기묘한 금수 형국의 또는 인형의 그런 멋진 한문이 되면 천자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천자지지가 있을 만한 한문의 그런 묘한 그 바위들 또는 산봉우리들 있는 걸 갖다가 북진한문이라고 한다. 북진한문. 그래서 요 아까 자해정신이 북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진은 신자진으로 삼합이 돼서 역시 북방을 상징한다. 북방을 상징하기도 한다, 삼합으로. 그러므로 북진이라고 한다 말이에요. 이 진자는 획수로는 7회개요. 그래서 창조정신을 뜻합니다. 창조정신. 북두칠성의 창조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은 바로 조화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 용이 등천해서 등극을 해서 천지 조화를 이제 창조하는 그런 기운이 바로 진이요. 근데 이 진을 갖다가 원래는 신이라고 하고 진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진이라는 글자가 신이라고도 하고 진이라고도 한다고. 근데 이 신이 왜 진이 됐냐 그러면 12지에서 요 신이라는 글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요 신자와 구분하기 위해서 진으로 쓴다. 이렇게 이제 풀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진은 현상 차원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영적인 차원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사인데, 사는 뱀사자고 같은 사로 이제 쓴다고요. 뱀사자. 근데 실제는 이 사가 뱀이란 뜻은 아니고 12지지에서 이제 불이라는 의미로 주로 쓰는데 사와 같이 쓰잖아요. 그러면서 달로 말하면 4월달이요. 아까 진은 3월달이라고요. 인묘진까지가 이제 봄이라고요. 근데 봄이 지나면 이제 4월달부터는 여름으로 들어가는 거죠. 물론 이게 음력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월달부터 여름인데, 실제는 여러 번 강의했지만 그 상수에서 6이라고 하는 수가 하늘에 펼쳐진 우주수라고 했잖아요. 우주수. 그래서 주역에서도 6효고. 그래서 수는 만물의 근원이고. 그래서 이 6이 중요한데, 지지에서는 여섯 번째가 요 사화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는 10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하나가 딱 되면 이게 동지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양이 시생해서 이 동지달이 한 달에 하나씩 올라가가지고 동지 12월, 정월, 2월, 3월,
4월달 여기가 돼서 완전히 이렇게 중천건괴가 된다고. 그래서 이 4월은 중천건을 뜻한다. 중천건괴. 그러니까 이 하나의 양이 완성된 거죠. 완전한 양. 그래서 이걸 순수한 양이다 해서 순양이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순양. 그러니까 이 4월이란 완전한 양의 정신이기 때문에 음양으로 하는 양 중에 양이 뭐예요? 불이잖아요. 불. 그러므로 요 사는 화다, 불이다. 근데 아까도 했지만 이 사화는 음인데도 불구하고 양화로 바뀐 이유가 이 정기가 바로 이제 정화가 아니고 이제 병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화가 정기가 되므로 여기 양화가 된 거예요. 그 오화는 홀수로서 양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음화인 정화가 정기예요. 그래서 이제 음양이 바뀐 거죠. 자오나 자나 오나 똑같이 이렇게 이제 음양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 뱀은 중천건괴로서 아주 불을 상징하기 때문에 뜨거워야 되는데 이 뱀이라고 하는 놈은 모양, 꼴은 아주 길게 뻗쳐나가가지고 양의 기운이잖아. 양의 기운. 그래서 양의 정신은 주역에서도 한 획이 양 아니에요?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뱀이란 놈은 꼴도 이렇게 일직선이요. 현호 일직선이요. 그러니까 다리가 없단 말이에요. 다리가. 그러니까 뱀은 다리 없이 그냥 일자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양이라고. 근데 늘 강조하지만 양은 뭐를 취한다 그랬어요? 음을 취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뱀이란 놈은 이 불, 아주 그냥 양화인데도 불구하고 몸체가 뜨거운 게 아니고 음으로 변해가지고 냉혈 동물이에요. 냉혈 동물. 이와 같은 이치를 모르면 이 가장 뜨거운 여름의 정신인데 어떻게 이 뱀이 차갑냐 하는 걸 이해가 안 될 텐데 양은 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와 같은 음양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 뱀의 글자가 사자인데 이 사자와 헷갈리는 글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글자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조금만 올라가 있으면 이건 이자야, 이자. 이미 이자. 이게 정확하게 딱 하면 이건 뭐예요? 몸기자예요. 몸기자. 이건 이미 이자. 그러니까 이 글자 세자가 거의 비슷한데 색이 조금 기냐 짧으냐 딱 막혔냐에 따라서 글자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글자 이 모양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글자로 나오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분을 분명히 해야 하는 그 기운이 바로 이제 영적인 차원이죠. 영적 차원은 신도로서 아주 분명하다는 거죠. 추호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라는 놈은 냉혈 동물인데 실제는 그래서 찬 것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추운 곳에서는 못 삽니다. 최소한도 열대지방에서 벗어나더라도 온대지방에서는 살 수 있지만 한대지방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뱀은 어디에서 극성하냐 그러면 열대지방에서 극성을 해. 특히 사람도 잡아먹는다는 6m 이상 자라는 그 비단뱀은 열대지방 숲이 우거진 물이 많은 그런 데서만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온대 지방에서도 양기가 부족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추위가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대 지방에서는 냉혈 동물은 겨울에 동멸을 합니다. 동멸을 육지에서 살지 못하고. 그래서 이 뱀은 육지에서도 살기도 하고 물에서 살기도 하는데 물뱀이라고도 하죠. 특히 바다에서도 바다 속에서 사는 바다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기가 강한 반면에 이제 추운 곳에선 못 살고 이제 더운 곳에 살 수 있는데 물속은 그래도 그렇게 덥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양인데 음을 추구하니까 이제 물속에서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2지지에서 이 4까지가 바로 선천의 6번째까지가 선천의 지지입니다. 그리고 7번째 지지는 오화로서 말이란 말이에요. 말. 이 말은 후천도수의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는 주역으로 말하면 리꾀라고 그래요. 리꾀. 리는 이별한다.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니까 이별한다. 또는 선천에서 선천의 운을 다 마감하고 미래 세계를 열면 그 미래 세계는 또 화의 정신으로 불의 정신으로 화려한 정신이다. 그래서 려라 그랬어요. 리꾀는 화려할 려자 려야라. 특히 이 오는 정남방을 뜻합니다. 정남쪽. 정남쪽. 그래서 요 쥐서부터 시작해서 0시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시간이 낮 12시에서 이 오전이 끝난다. 오전이 그래서 1년에 5월 5일을 5가 끝난다 해서 단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5에서 여기서 끝난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이 미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선천 세상에서 볼 때는 돌아오지 않은 미래라 해서 미는 안일미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안일미자. 특히 오화에 의해서 이제 선천이 끝나고 구분이 딱 지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단오라고 그랬죠. 여기서 정오라고 그랬죠. 정오. 정오시. 그래서 이 오는 낮을 뜻하기도 한다. 대낮. 낮주자의 의미하고 같다. 특히 이 오는 가는 북방이고 오는 남방이기 때문에 앞을 뜻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앞을. 정면 앞. 그래서 저 오방에 풍수지리적으로 말 형상의 산이 있으면 이것을 선마라고 한다. 실제 자가 시작으로 말하면 하늘이라고 있는데 실제 또 자는 어둠의 시간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근데 밝음으로 따지면 밝음은 태양이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면 바로 오가 하늘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체와 용에 따라서 이제 주관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오는 미래를 상징한다고. 그러므로 미래 세계를 여는 주인공이 사실은 갑오생으로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실제는 갑오생이 아니라도 노름방에서 갑오 잡은 사람이 주인으로 탄다고 그랬어요. 모두가 다 갑오 잡았는데 그 갑오 잡은 중에서 제일 끝수가 말수라. 그 말수가 주인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나온 요 갑오 잡은 소위 말하는 그 가짜 주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짜 주인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선입자라. 제일 뒤에 나오는 말수가 이 자보를 잡아가지고 이제 후천도수
넘어가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가 바로 낮 12시의 정신으로 12지주 말하면 오화다. 또 달로 말하면 5월달이라고 했죠. 아까 5월 5의 단오의 의미. 5월달이다. 특히 사오미의 여름철에 가장 중심의 자리가 5월이다. 사람의 오장육부로 말하면 이 오화는 심장에 해당된다. 그래요. 심장에 해당된다. 특히 이제 얼굴에서는 구멍이 7개라고 해서 칠공으로서 북두칠성의 기운, 칠성조화가 얼굴에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눈 2개, 콧구멍 2개, 귓구멍 2개, 입 하나에서 칠공인데 이 칠공수가 바로 북두칠성의 오화정신인데 그 칠공 중에서도 요 5는 눈동자를 상징한다. 그래서 눈동자. 동공을 뜻한다고요. 동공. 눈목변에다 아이동자 쓰면 동공이랑 동자. 그래서 밝은 걸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철로 말하면 한여름이기 때문에 만물이 생명체가 무성하게 번성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도 가장 분열발달한 시기라 예절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므로 원형이장에서는 예도를 뜻하는 거죠. 예도. 그래서 이 오화의 기운에 의해서 선천이 끝나기 때문에 비결에 오두각이다 또는 마두각이다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영신당주님께서도 방부인십이라고 하는 그 비결로서 경오년에 음양천지 합덕공사를 보신 거다. 그 다음에 미의 8번째죠. 8번째 미수 12지지 미는 8번째로서 짐승을 말하는 염소라면 염소. 오후에 이제 시작이고 그래서 달로 말하면 6월달이다 그 말이죠. 6월달은 그래서 미월이에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말하면 이 미는 미래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아까 나온 소의 정신과 미는 충미가 짝이라. 충미가 지구의 지축이기 때문에 뾰족한 수다. 그러므로 소와 함께 이 염소는 제사의 희생양으로 쓴다 그랬어요. 희생양. 그러니까 희생이란 글자를 보면 희자도 소자가 들어가고 생자도 소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소의 정신을 뜻하는데 양은 뭐예요? 염소를 뜻하죠. 희생양이다 그러면 이거는 충미를 상징한다. 충미를 위해서 우리 선현들께서는 제사를 지냈다. 제사는 뭐예요? 부천도수를 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는 미래의 세상이 되기 때문에 정신이 올곧고 초지일관해야 하는 특히 이제 수행을 해야 하는 도인에게는 끝까지 수도에 매진할 수 있는 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미의 염소의 정신은 아주 고집을 상징합니다. 아주 고집이 대단해. 그래서 앞에서 잡아당기면 절대로 안 끌려가요. 지가 가고 싶어요. 같이 고집이 강한 그런 동물이 바로 염소다. 특히 요 미는 해묘묘하고 삼합이 돼가지고 목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나무목 변에다가 하나일자를 더하면 이게 미자다. 일자와 나무목자를 합한 글자. 그러니까 미는 뭐예요? 주관하는 주인을 뜻하죠. 목도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목도의 주인이 미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린 양으로 오신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신다.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한다 하는 이 의미가 바로 글자적으로도 하자면 나오는 거죠. 특히 이 미는 역시 획수가 5획이라 5황급도수를 상징하고 또 토중에서도 음토인데 10토를 상징한다. 특히 아까도 했지만 이 미는 우리 조상님들이 천자로 상징했어요. 그러므로 전날 다오지 천왕과 중국의 한족의 시조인 황제 헌원과의 천자 전쟁에서 싸운 그 전쟁 이름을 숭록전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 전통이 이어져 가지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왕들이 사슴 사냥을 다닌 이유가 바로 천자 노름의 하나의 그 방편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그러므로 천자족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9번째로서 이 신이죠. 신은 오행으로 금이죠. 양금으로서 철로 말하면 가을철을 뜻하고 달로 말하면 7월 달입니다. 그래서 7월 달은 이제 음기가 이제 그 시작되는 달인데 금의 정신이기 때문에 이 신은 뭐 원숭이요. 원숭이로서 이 원숭이는 사람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 사람과 비슷해. 이 선천에는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후천 도수를 갈 수가 없는데 후천 도수에서는 대신 원숭이가 사람 노릇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원숭이가 후천 도수로 무지하는 미래 세상에서 사람 노릇한 형국으로 이제 사람과 같이 걸어 다닌 동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주가 많은데 미래 도수는 목도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원숭이는 나무에서 주로 산다. 나무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죠? 나무 위에서. 나무 이파리를 주로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물질적으로는 이 신은 금으로서 이제 칼을 상징하고 그러므로 이 신금의 기운은 군인을 뜻한다. 그랬어요. 명략적으로는 종혁격이라고 그래요. 종혁격. 조칠종자, 가죽격자, 혁명을 따른다는 뜻이죠. 혁명을 따른다. 그러므로 요 신의 정신은 배벽을 뜻하는 거죠. 혁명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후천도수로서 미래 세계를 열애한 그런 미래 세상의 정신이기 때문에 선천에는 이 원숭이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선천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고독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외롭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글자적으로는 이게 별신자예요. 별신자. 그러므로 꿀값이 밭전자에서 밭에서 곡식이 밑으로 내려가면 갑이죠. 시작되는 게. 그게 아까 지난번에 갑을 얘기했죠. 십천간에서. 근데 이거 신은 위로도 이제 지상으로도 이렇게 뻗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별신자인데 요 12지지로 신자를 쓰기 때문에 별신자는 이 사람 인변에다가 다시 써가지고 별신자를 6글자를 별신자라고 그래요. 이게 편한다. 그러나 요 신자도 이게 쫙 펼쳐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글자 꼴은 번개 치는 모습의 그런 꼴을 밥글 문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번개 친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세상. 이게 그 뇌성병력의 정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신의 정신은 재주는 많죠. 재주는 많은데 대신 고독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픽수는 역시 5획이라 하면 5획. 그래서 강태공도수, 황극도수로서 천하사를 하는 요 기운이기도 해요. 5획, 5황극도수. 그 다음에 10번째는 바로 닭의 정신인데 개란 말이에요. 개. 그리고 철로 말하면
가을철이고, 방위로 말하면 정서방을 뜻합니다. 정서방. 지난번에도 강의했지만, 주역으로 말하면 해방을 뜻한다. 해방. 그래서 서방정토 세계를 뜻하는데, 이 글자는 본래, 갑골 문자로는 풀 항아리 모습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풀 항아리 모습. 그러니까 이, 유는 본래, 술독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술을 담는, 그러시기 때문에 요 유는 술을 상징합니다. 근데, 유로 쓰다 보니까 술이라는 글자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수변을 써가지고 술주자를 쓴 거예요. 본래는 요 유가 술이란 뜻인데, 또 이 12지 유하고 중복되니까 이렇게 문수변을 쓴 거다. 술주자를 상징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는 완성도라, 이제 사람도 완성되지 못하면 병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래서 의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의술, 사람 고치는 의술. 열매 정신이기도 하고, 또 해가 지는 저녁 6시 일몰을 뜻하기도 합니다. 묘하고 이제 반대죠. 또, 이 닭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에 장닭이 울면 이제 새날이 밝아오는, 그래서 새로운 소식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새벽에는 찬 이슬이 내잖아요. 그래서 이슬 내리는 가을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슬 내리는 철. 그 다음에 11번째는 술이죠. 개를 뜻한다고, 개. 그래서 개는 이제, 완전히 그 가을에서 겨울을 이제 중개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는, 이제, 양토인데, 그러므로 이 술은, 가을을 뜻해요. 달로 말하면 9월달이고, 하루로 말하면 밤 9시경을 뜻하고, 이 글자는 멸할 멸자에서 따왔다 그래요. 멸할 멸자. 이 멸할 멸자에서 이 아래 요 글자만 따온 거죠. 멸한다 하는 뜻이란 그러니까 주역에서는 간방의 그 개를 뜻하는데, 간은 그러니까 선천은 멸망하는 거죠. 선천은 멸망한다. 그래서 멸한다는 멸자에서 따왔다고 그래. 특히 창과 자만 쓰면 이게 전쟁을 뜻하잖아요. 전쟁. 일상적으로 인간에게는 전력 투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글자라고 이제 세상에 알려졌죠. 특히 우리 그 동요가 아니고 민요 속에 뺑뺑 돌러 손을 맞잡고 둥그렇게 춤을 추며 뛰는 걸 뭐라고 그래? 강강수를 내라고 그러는데, 요 강씨가 이제 2번 내려오는데, 이 강씨가 결국은 강아지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다. 강가가 강아지라고 한다. 그래서 개판으로서 개판이라고 하는 기운을 가진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게 한다 하는 뜻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술 원래는 너무럴 자. 그때 오는 손님이 바로 천자란 말이에요. 그 올레자, 강강술올레. 합심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신전을 뜻하기도 하죠. 신전, 신의 전쟁. 11번째는 그 11성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해로서, 이 해는 돼지라고 해요. 돼지. 그 돼지는 상징적으로 10월달이고, 주요 괴로는 곤괴라고 해요. 곤괴. 그래서 10월은 탕달인데, 왜 탕달이냐? 여러 번 강의했는데, 땅은 우주에서 가장 상위치요. 천천히는 그렇지 않지만 미래 세계는 이 우주에서 지구가 바로 우주의 중심으로서 인간이 완성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요 곤이 바로 지상낙원 10천세기가 된다. 그래서 실제는 12번째지만 달은 10월달로 완성수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겨울이 이제 시작된다고 해서 입동의 시간입니다. 입동의 시간. 그러므로
천천히 시간은 이제 완전히 종결 짓고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10월 달은 지금도 세계 어느 민족은 정월 달로 이 10월을 삼는 그런 민족도 아직도 있다는 거죠. 특히 해는 밤의 정신으로서 어두운 밤을 뜻하죠. 그래서 이 해는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아까 토끼보다는 좀 강하지만 그래도 약자이기 때문에 새끼를 많이 낳아야 생존을, 번식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자기 자식을 이 돼지로 상징했어요. 요즘은 강아지로 상징해갖고 우리 강아지라고 그러는데 옛날엔 돼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가자가 바로 관할에다가 돼지 시자를 쓰면 가정이란 뜻이, 이게 바로 돼지 시자예요. 집안이란 말은 이거 집가자를 써가지고 돼지 시자를 쓰면 이게 집가자다. 그러므로 옛날에 부모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식을 얘기할 때는 우리 집 자식들 얘기 않고 가돈이라고 했어. 가돈, 문자로 가돈. 그래서 12지지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이 해는 바로 시간적으로도 이제 하루에서 종말을 구하는 가정 이전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해는 물의 상징인데 물에서도 이제 흐르는 물, 강한 물이기 때문에 그 강한 폭포수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 물의 정신은 사람에게 만약에 해당되면 아주 저돌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돌이란 저자도 역시 돼지저자예요. 돼지저자. 저돌적이다 하는 말. 돼지를 뜻한다. 새끼를 많이 낳고 가정적이긴 한데 그러므로 자식 사랑하는 기운이, 새끼 사랑하는 기운이 어느 동물 못지않게 강해서 호랑이가 그 돼지 새끼를 물어가면 그 돼지라는 놈이 애미가 그냥 보고만 있지 않고 호랑이를 갖다 받는다. 그러니까 쏜살같이 그냥 내질러서 호랑이를 받는다 하는 뜻이 바로 저돌이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남자는 그래서 양이기 때문에 술해, 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도인의 팔자고,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반대로 진사, 시에 태어난 사람, 이게 한낮에 오전에 태어난 여자들은 오히려 이제 요 도의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 일과 시에 남자는 술해, 여자는 진사, 시에 출생하면 이 도 공부하기가 좋다 이렇게 의명이치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은 12지지를 설명하는데 내가 12운성 또 12신살 강의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급해가지고 말이에요. 제대로 강의를 못했네요. 12신살과 12지지의 또 3제의 운은 다음 주에 강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걸 먼저 강의하려다가 내가 12지지의 그 기운을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못했어요. 그 12의 정신은 지지로 말하면 12지지가 있고 여기에 하늘의 운을 말하면 12운성이 있어서 포태양생 6대 관왕세병 사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포태양생 관왕세병 사장 안 썼죠? 네. 이거 바로 이게 12운성이야. 하늘에 12별자리의 기운이 바로 이 기운에 따라서 사람이 태어나고 이제 죽어서 이제 묘까지 쓰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맞춰서 사주팔자에서 12신살이 행했어. 법살, 제살, 천살, 지살, 도화살, 월살, 망신살, 장군살, 반한살,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 요 기운을 바로 삼재라고 한다. 그러므로 화국에서는 해부터 시작해서 시작해 끝난 것이 바로
술이요. 그러므로 화는 인호술 삼합이 돼가지고 술이 마지막 삼재 끝나는 날짜죠. 달이 끝나는 년이죠. 그래서 신유술이 화국의 삼재년이고 금국에는 호태법이 이내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해자 축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해자 축에 바로 금국의 삼재살이 되는 거라. 금국은 임묘진이 바로 신자진의 마지막 진하고 연결돼서 삼재살이 된다. 이와 같은 것들이 12지지의 기운에 의해서 이제 이와 같이 변통을 해서 신살도 나오고 12운성도 거기서 나오고 여러 가지가 12운법으로 나와가지고 명리라든지 풍수지리 이런 이치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은 12지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